여드름은 짜서 염증성 피지를 빼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을 압출한 뒤에 여드름균에 대해 살균 성분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주면 여드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진정시킬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드름을 것.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 원장입니다. 얼굴에 기름기, 피지, 유분 이런 것들은 음식, 스트레스, 남성 호르몬, 유전적 원인 등 다양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피지샘은 나이에 따라 그 활동성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래서 10대 중후반에 피지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점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게 됩니다. 원장님,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청소년기 이후에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피지 분비량과 여드름이 체내 남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호르몬 수치가 급격한 그런 청소년기에 보통 여드름이 발생되거나 악화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피부과를 찾는 여드름 환자의 80% 정도는 성인인데요. 요즘 물론 학생들이 너무 바빠서 병원에 올 시간조차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꼭 여드름의 원인이 호르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에서 여드름이 발생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도 그 분비가 증가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전후로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증가로 피지선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서구화된 식습관과 음주, 그리고 요즘에는 남녀노소 많이 사용하는 메이크업 제품 등등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심지어 청소년기에는 여드름이 없는 피부였는데 성인이 돼서 심해졌어요. 20대에 들어서 심해졌어요 하고 말씀을 주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성 피부에서 여드름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기름진 고기나 음식, 초콜릿을 먹으면 여드름이 생기나요? 사실 기름진 고기, 초콜릿을 먹는다고 해서 여드름이 무조건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과 여드름의 관계는 193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었고 몇몇 연구 결과에서 연관성을 보였으나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습니다. 육류나 기름진 음식, 초콜릿 등의 음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첫 번째로 유제품, 즉 우유와 여드름의 경우에는 보고된 바가 꽤 많아서 우유, 치즈, 요거트, 아이스크림 등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음식들, 소위 GI 지수, 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예를 들면 면이나 흰쌀밥, 빵, 그리고 떡, 과자, 밀가루나 튀김류 등 같은 경우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나 탄산음료도 설탕, 당덩어리입니다. 몸속에 당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운동을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의 경우 특히 단백질 보조제, 단백질 보조식품, 단백질 쉐이크 등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류신이나 글루타민 등의 특정 아미노산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몸에 좋은 게 피부에도 좋은가 봅니다. 몸에 안 좋은 건 피부에도 안 좋아요. 여드름으로 고민 중이시다면 식습관과 생활습관부터 조금씩 변화시켜 보세요. 여드름 연고를 바르면 모공이 더 넓어지나요? 모공은 말 그대로 피지가 분비되는 곳으로 계절, 나이 등에 의해서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피지선은 원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몸에서 성호르몬이 왕성하게 만들어지면 크기가 커지고 또 많은 피지가 생산되면서 모공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공이 넓어지게 되고 지성 피부가 그래서 주로 모공이 넓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드름 연고를 바른다고 모공이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연고 타입 중에서 꾸덕꾸덕한 제형의 경우에는 이미 넓어진 모공 사이에 끼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모공이 악화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드름은 짜서 염증성 피지를 빼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을 압출한 뒤에 여드름균에 대해 살균 성분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주면 여드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진정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더러운 손으로 여드름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집에서 여드름을 짜다가 오히려 모공벽을 손상시켜서 염증을 악화시키거나 세균 등이 침투되어서 염증 부위를 더 크게 만들거나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으로 짜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여드름을 압출하는 방법과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는 팁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게 가장 좋죠.
사실 꼭 압출하지 않아도 염증이 완화되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것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건드리지 않는 것이 피부 손상을 막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가볍게 압출해낼 수 있는 것이라면 알코올 등으로 소독된 압출기를 이용해서 눌러서 짜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드름 부위를 깨끗하게 클렌징을 하고 소독을 해준 뒤에 압출을 해주면 좋고, 절대로 힘을 줘서 가로로 면봉 등을 이용해서 세게 누르지 않고 압출기로 수직으로 누르듯이 짜주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 부위가 크거나 눌러서 쉽게 나오지 않는 여드름이라면 바로 멈추시고 피부과를 방문해 주시면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흉터나 자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코팩을 하면 모공이 더 넓어지나요? 블랙헤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코팩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모공을 가리던 피지 덩어리를 빼내고 나면 모공이 오히려 두드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깔끔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모공 크기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피부의 상처를 미세하게 낼 수 있어서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손상이 누적되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고, 또 코팩을 하고 붉은기가 오래 가거나 혈관 확장이 많이 발생한다면 코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르게 코팩을 사용하려면 스팀 타올로 모공을 열어준 다음에 코팩을 붙이고 또 팩이 완전히 굳은 후에 떼어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열린 모공을 조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공이 열린 채로 그대로 모공이 남아서 더 넓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코팩 때문에 모공이 더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지가 빠진 모공은 어차피 다시 피지로 채워지기 때문에 차라리 스케일링이나 필링 제품을 정기적으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드름 흉터는 어떻게 예방하나요? 여드름 흉터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한 번 남은 흉터나 넓어진 모공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평생 지속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드름을 함부로 짜지 말 것. 대부분의 여드름 흉터는 깨끗하지 않은 손이나 도구로 여드름을 짜다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여드름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한 일단 여드름이 생겼다면 염증을 완화하고 흉터 발생을 막기 위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올바른 세안. 순한 약산성 클렌징 폼을 추천하고, 유분이 많을 때에는 엔자임 파우더, 효소 파우더 등을 추천합니다. 기능성 클렌징 중에는 황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써주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정기적인 각질 제거. 피부과에서 받아볼 수 있는 과일산 필링이나 제스넛 필링, 또 홈케어 시에 사용 가능한 각종 필름 제품들을 정기적으로 사용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홈케어 제품 중에는 피지, 유분을 또 함께 잡아줄 수 있는 클레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피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레티놀이 함유된 성분의 화장품이나 병원에서 처방받는 여드름 연고 등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살균 성분이 있는 제품 사용하기. 병원에서 처방받은 연고들 중에서 벤조일 퍼옥사이드나 레티노이드 성분의 연고들이 대표적인데요. 집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성분들 중에서는 티트리 오일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pH, 산성도를 조절해주기. 이는 약산성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피부의 pH 밸런스 유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과도한 피지는 모공 입구의 pH와 칼슘 이온 농도의 변화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과각화증, 즉 각질이 과도하게 생기면서 모공을 막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산성 클렌저와 화장품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드름으로 괴로워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